2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늦어져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번 골라주신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은 때려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뭔가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타로고 뭐고, 나는 이제 좀 그만 보고 싶어. 진짜 그만하고 싶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온 카드인데요. 여기 굉장히 귀여운 토끼가 있는데 기다란 당근을 들고 있고요. 말을 타고 막 으랴으랴 달려가고 있어요. 이 카드가 말을 타고 달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요. 좀 급한 카드예요. 그리고 불처럼 뜨거운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말해주는 여러분은 성격이 좀 급한 분들, 확실한 거 좋아하고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억지로 막 기다려 이렇게 하면 속에서 막 불처럼 막 부글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주변에서 연락하지 마, 좀 참아봐 이렇게 해도 먼저 상대방한테 연락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뭔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무슨 뭐라 그러죠? 폭포 수련하는 기분으로 참을 인자 새기면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너무 막 참을 인자 새기면서 막 인내심을 발휘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에서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 불에 속이 막 타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이라고 하면 상대방 분은 부채예요. 우리가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상대방 분도 여러분 불난 마음에 부채질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오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부채라고 표현을 했지만 카드가 말하는 비유는 부채는 아니고 사실은 작은 칼이에요. 카드상으로는 이렇게 상대방 분이 조그만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칼로 여러분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쿡쿡 찌르신대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을 일부러 작정하고 막 죽이려고 막 찌르는 그런 칼이 아니고요. 자기한테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칼 같은 거예요. 아기가 없어요.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궁금해서 그냥 이렇게 휘둘러 봤는데 옆에 서 있는 여러분이 아이쿠 하고 맞아버리더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사정이 생겨서 여러분한테 답장을 못하거나 늦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는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연락 문제로 막 속이 막 타고 신경이 쓰이고 막 섭섭하고 기다리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분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섭섭해하고 힘들 거라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생일 같은 중요한 기념일을 자꾸 깜빡 잊고 넘어간다든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랑 만났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찔리고 있다는 거를 잘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찔리다 보면 여러분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내가 마음이 찔려서 너무너무 아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그제서야 내가 조금 잘못을 했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또 그게 어쩔 때는 내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나한테는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왜 그런 걸 이해를 못 해줬지? 이렇게 자기가 괜히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 상처에 공감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셔도 이분 마음에는 나쁜 마음, 악의가 없는 거죠.
이분은 마음 자체는 사실 되게 순수하신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이분 자체가 아직 사랑을 배우는 중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그런 연애를 하기에는 아직은 정신적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전에 연애 경험이 많이 없거나, 연애를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정한 사랑의 내공, 막 성숙한 연애의 내공, 이런 건 아직 좀 부족하신 것 같거든요.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여러분이 자기를 아직도 많이 좋아한다는 자신감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가 조금 살아있다 그래야 되나요?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면서도 조금 제멋대로 대하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분이 장난감 칼 가지고 노는 남자 어린이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확실히 이분한테 약간 엄마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어린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상대방 분이 지금 여러분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뒤통수가 막 금질거리고 귀가 막 가렵고 그럴 때도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이 막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하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런 게 아니래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고 궁금하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행동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보고 싶은데 왜 행동이 없어요? 왜 연락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연예인분이 이렇게 딱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하고 진짜로 보고 싶은 거랑은 다르대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화면에서도 막 깡, 막 띠용 막 이런 막 효과음도 막 엄청 나오더라고요. 막 어이없음, 막 이해 안 감 이런 걸 표현하는 효과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보고 싶은 마음하고 그 사람을 진짜로 보러 가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는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그 마음을 알리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만나서 밥을 먹고 깊은 대화를 하고 막 다시 만나보자고 막 재회하고 이런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조금 이상한 감정 같아도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은 한 번씩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데를 여행 갔어. 그러면 돌아와서도 좀 일상생활 힘들 때마다 그때 너무 좋았지. 나중에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나중에 또 가고 싶어요. 근데 막상 누가 나한테 야, 내일 주말이잖아. 너 아무것도 안 한다며. 그러면 우리 내일 짐 싸서 거기 가자. 티켓 끊자.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러자.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냥 뭔가 짐 싸고 기차표 구하고 막 이런 게 뭔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도 분명히 여러분을 좋아하고 궁금해하고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내가 막 구구절절 말하고 전하고 다시 만나고 하는 게 좀 부담이래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또 막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분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지금 당장 자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자기한테 간절한 목표는 아닌 것 같대요. 애초에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다고 하시거든요. 막 연애, 사랑, 막 둘만의 세상에서 같이 막 꽁냥꽁냥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분명히 너무너무 소중한 즐거움이었던 거는 맞는데, 근데 평생 끌고 갈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자기에게 다른 신경 쓰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대요. 원래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거를 깜빡 잊어버렸대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막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나는 아직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많고, 돈도 더 벌고 싶고, 사회적으로 더 잘 나가고 싶고,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기는 단순히 막 다른 연애 상대도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분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막 의사나 선생님, 막 영업직 이런 것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고 내 주변에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이 사람한테 단순히 막 연애를 더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직업적으로도 내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인맥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분 마음에 동전이 보여요. 그래서 돈이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한테 말하지 못했던 어떤 빚이라든가 손실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돈 욕심 이런 것도 좀 보여서 좀 크게 벌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다. 좋게 말하면 자기 어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 연락이었는데 사실 이분한테는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마음이 자꾸만 막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연락운이 9의 숫자가 나와서, 9일? 9주? 9개월?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미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보여서, 그리고 좋은 카드로도 여러분한테 빨리는 어려워요. 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듣기 너무 끔찍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분은 9주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조언 카드를 2장을 뽑았는데 카드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그 두 번째 조언이 조금 아슬아슬해요. 좀 위험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번호가 뭔가 연락운도 그렇고 좋은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이 바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 카드가 하는 말이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는 감은 있지만 제가 일단은 전해드릴게요. 어떤 위험한 조언이냐면 상대방이랑 그냥 정말로 끝을 내버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먼저 멈추고 끝을 내래요. 이제 상대방한테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래요. 그게 차라리 오히려 상대방한테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길, 그런 길을 터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단순한 조언이기는 한데, 근데, 근데 그런데도 제가 너무 막 위험한 조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게 지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언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저도 진짜 좀 창피한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진짜 아주 오래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막 쿨하게 정리한다고 이 조언대로 진짜 끝이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진짜 상대방을 먼저 다 끊어냈었어요. 막 언팔 같은 거 하고 막 친구 삭제 막 하고 막 연락처 삭제 막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끊어내고 나중에 제가 다
다시 친구 요청하고 다시 추가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요청을 다시 보낼 때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제가 먼저 끊어내고 다시 막 추가 신청 보내고. 근데 그게 저한테 지금도 흑역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카드의 조언은 다 끊어내라. 막 관계 다 정리해버려라.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약간 반반? 절충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의 말을 듣기는 듣되 완전 차단, 완전 끊어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대방이랑 서로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뭐든 이렇게 상대방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카드에 조언은 그런 거 다 끊어내라는 게 조언이거든요. 그래야 차라리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가는 그 길이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너무 어렵다. 저처럼 흑역사를 만들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거를 절충해서 팔로우나 연락처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내가 그냥 그 상대방이랑 연결돼 있는 앱이나 뭐 사이트 이런 거를 핸드폰에서 삭제한다거나 안 들어가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게 하면 흑역사 방지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어. 언팔을 했어. 그럼 나를 막 끊어냈어. 삭제했어. 이래서 내가 지금 막 너무 속상해. 이러시면 그것도 아까 카드에서 첫 번째 조언으로 나왔잖아요.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제 흑역사 이야기에서 제가 다 끊어냈는데 제가 나중에 다 막 다시 친구해달라고 막 친구 요청 보내고 그랬잖아요. 팔로우 요청 보내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끊어져 있는 것 같아도 상대방이 나중에 다 막 간절하면 여러분이랑 연락할 방법을 다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냉정하게 그 사람을 끊어내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돌아오지 못할 거야. 이런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카드, 오늘 조언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삼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네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너무 뜨문뜨문 찾아와가지고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얼른 지금부터 3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영적인 연결? 영적인 교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네요. 카드가 하는 말의 문자 그대로 제가 전해본다면 카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사제하고 교황이 만나서 별처럼 순수하고 맑은 사랑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대방은 어떤 뜨거운 욕정, 단순한 로맨스, 그런 거 이상으로 영혼 깊이 통했던 사이, 정말 맑고 순수한 그런 애정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이 사람의 입술이 좋아, 가슴이 좋아, 허벅지가 좋아, 만지고 싶어. 이런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서 내가 이 사람의 어떤 깊은 내면까지 닿아보고 싶고, 닿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까지 너무 감싸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고요. 영적인 교감이 가능한 그런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교감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나서 함께 춤을 추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함께 춤을 추다 보면 내 영혼의 일부하고 그 사람 영혼의 일부하고 서로 막 섞이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 교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끌려가기도 해요. 그리고 교감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를 혼자서 막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 근데 상대방이 그걸 여러분한테 나 지금 아파. 나 지금 힘들어. 이렇게 알려줘서 아픈 게 아니고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지금 그 사람이 많이 힘들구나. 이런 걸 먼저 알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동화 같은 이야기라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카드가 말하는 두 분은 그런 교감이 가능한 사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하고 상대방하고 장기 연애하신 분들, 오랜 기간 약간 알고 지낸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교감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막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서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런데도 두 분은 너무 강하게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운명적인 요소가 있었다. 전생에서 만났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만나시면서도 여러분 본인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운명인 것 같아. 전생에 만났던 것 같아. 진짜 우리 사이에 어떤 강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강하게 되셨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 말고는 나는 정말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나한테는 이 사람이 진짜 전부야. 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지금 너무 많이 괴롭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이랑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고 믿음도 있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부서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깨어지면서 찾아오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 하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빨리 헤어지고 막 빨리 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내가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오래오래 아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도 많이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고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시적인 비유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하고 상대방은 영혼을 나눈 사이잖아요. 같이 함께 영원히 춤을 추고 영혼을 섞은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일부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헤어졌든 안 헤어졌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의 일부가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서 끝이야. 그만 잊어."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속으로는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혼자 있으면 '우리가 정말 끝인가? 진짜?' 이렇게 자꾸만 계속 혼자 물어보고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아직 우리 인연이 좀 끊기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사람한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보고 싶다, 미안하다, 이런 연락이 다시 올 것 같은데, 우리 아직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떨어진 이 시간이 좀 거짓말 같고, 안 믿겨지고, 실감이 잘 안 나고, 그런 느낌을 많이 겪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 마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또 있잖아요. like "아니야. 너 왜 그래. 다 끝났어. 다 끝난 사람 뭐 하러 그렇게 붙잡고 사니? 얼른 잊어. 정신 차려." 이런 소리들도 막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말을 듣고 또 상처받고 '그래. 아닌가 보다.'
그래, 저 말이 맞지. 그냥 내 착각인가 보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러나 봐. 이미 끝난 인연인데 내가 지금 너무 현실을 좀 도피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마음이 막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랑이 있잖아요. 나랑 그 사람이랑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나랑 그 사람이랑 주고받았던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요, 지금 너무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두 분 관계가 그래요. 서로 너무 좋아해서 교감이 되는 사이잖아요.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이기 때문에 한쪽 마음이 지옥인데 다른 쪽 마음은 천국이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같이 아픈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랑 태도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내가 안 운다고 해서 안 슬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을 말한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그렇고 관계가 끝이 났을 때 내 인생에서 좀 중요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하고 결혼 생각도 좀 해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자꾸 가정이 보이거든요. 가정, 가족, 아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상대방 중에서 어떤 돌아갈 가정이 있으신 분, 아이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랑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오래 만나고 싶었고요. 같이 살면 어떨까? 같이 살아서 우리 토끼같이 귀여운 아기나 반려동물 키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하셨던 것 같고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상대방이랑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던 분들, 이미 동거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서로 집을 막 들락날락 하시면서 이 집, 내 집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왔다 갔다 지내셨다든가 결혼을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연장자한테 소개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고민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연장자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분의 부모님이라든가 직장 상사라든가 나이 차이가 있는 주변 형, 누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의식한 부분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의식을 했다는 거는 이분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되게 많이 의식하고 신경 쓴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바꿔 생각해보면 여러분을 만나면서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민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라고도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잘 서지가 않고 오히려 겁이 났대요. 그리고 영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랑 좀 동떨어진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이랑 그 사람이랑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당장 이 사람한테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었겠지만 내가 그냥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는 거 말고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은 주기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미래가 없다. 서로가 서로를 좀 더 힘들게만 하는 것 같다. 우리 현실을 살자. 이러면서 관계의 끝이 다가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이 다시 만나려면 두 분이 현실을 잘 살면 된대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사제예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사제가 신천에서 사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떡볶이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그럼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래야 된대요.
지금은 두 사람이 이런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로 나와서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만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중요한 시험이 있어. 그럼 그 시험을 먼저 끝내고 빚이 있어. 그럼 빚 먼저 갚고 내가 아까 가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했던 어떤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애인이라든가 전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내가 먼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내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먼저 치워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카드가 조언으로 해주는 말이 어, 무소의 뿔이 되라고 합니다. 네, 카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래요. 코뿔소가 되어라. 음. 코뿔소한테는 뿔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뿔을 믿고 여러분만의 길을 가라고 하거든요. 이 말을 조금만 더 멋지게 바꿔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실 이 말은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말을 제가 연애 조언으로 붙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런 리딩을 하는 날도 있네요. 다시 무소의 뿔로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이래요. 이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또 나 혼자 남았고 나 혼자 걸어갈 길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함께 걸어가고 싶었던 길인데 이거를 이제 나 혼자 걸어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외롭고 막 막막하고 막 마음도 먹먹해지고 그러실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없는 길이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카드가 여러분한테 진정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인생이 부족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혼자 걷는 길이 생겼다는 거는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살고 내 길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빈자리는 영원히 빈자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꼭 그 사람이 다시 와야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시 행복한 나, 씩씩한 나, 그 사람이 떠났지만 다시 잘 살아가는 나로 얼마든지 다시 채워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어도 그게 제가 원하는 길은 아닌데요. 저 너무 외로운데요. 무서운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또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마음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걷는 그 길 옆으로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걷는 길이 그쵸 좀 외로운 길은 될 수 있죠. 근데 외로운 길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추운 길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태양이 뜨니까요. 태양 따라서 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걷는다고 조금 슬프실 수도 있겠지만 꽃 구경도 하시면서 선크림도 이렇게 톡톡 바르시면서 걷다 보면 분명히 내가 이만큼이나 걸어왔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걷다 보면 반대쪽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날이 온대요. 그때 가서 어머 이게 누구야 하고 그 사람을 많이 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전에 50일 정도를 혼자 걷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오늘 주제가 연락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50일 안에 연락이 온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드가 정말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조언 카드는 연락이 온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걷는 걸음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햇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카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카드가 응원해주는 대로 무소의 뿔처럼 씩씩하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코뿔소 분들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응원하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4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4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온 카드인데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렇게 토끼가 한 마리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토끼가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요. 손에는 커다란 칼을 이렇게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칼을 든 여왕 토끼입니다. 생긴 건 귀여워도 이렇게 칼을 들고 있으니까 좀 무섭죠? 네, 그래서 이 토끼는 좀 무서운 토끼고요. 칼처럼 냉철한 토끼이기도 해요. 사랑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나한테 진짜 중요해. 나는 이게 꼭 필요해. 이런 기준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토끼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토끼가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계속 좋아하는 게 맞을까? 내가 계속 기다리는 게 맞을까? 우리가 다시 만나도 정말 괜찮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타로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미 혼자서 내가 충분히 답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답이 맞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이 토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판단의 여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혼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좋아하는 마음 따로,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는 마음 따로, 이렇게 마음이 따로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연락 무조건 올 거고요. 그 사람 막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요. 베스트예요. 이렇게 말을 해드려도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연락 안 올 것 같고요. 좋은 사람 아니고요.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요. 우리 진짜 진짜 걔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팩트 폭행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상대방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거든요. 손에 칼까지 막 들고 있잖아요. 칼든 토끼.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 내 손에 있는 칼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좀 끊어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 쪽에서 먼저 우리 그만하자.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사귀면서 막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헤어질 것 같아. 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좀 미리 알리시거나 경고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너무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헤어지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미 다 들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직감이 좋고 판단 능력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판단 토끼이기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 이런 식으로 오래 가다가는 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우리 둘이 계속 오래오래 만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미리 들어서 좀 불안하고 마음이 여러 번 답답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왜 그렇게 답답했을까? 안 좋은 생각이 들었을까? 보니까 여러분이 좀 똘똘하고 야무진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관계에 있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물에 술 탄 듯 막 술에 물 탄 듯 그런 식으로 막 어물쩍 흐리흐리하게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리고 요즘에 막 여자는 공감을 바라고 남자는 해결을 바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여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해결,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보이면 눈을 막 동그랗게 뜨고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문제를 막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거를 같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상대방 분은 뭐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좀 부드럽다, 여유롭다. 네, 근데 어쨌든 결론은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분이라고 하거든요. 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사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관계를 빨리 확실하게 정립해서 사귀는 것보다는 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우리 부담 주지 않으면서 지금 일단은 좀 좋게 좋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우리 사이가 좀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셔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이 이미 정말 제대로 만나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하더라도 비슷해요.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은 조금 여유롭게 조금 좋게 보면 부드럽고 여유롭고 나쁘게 보면 좀 꾸물꾸물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숨지 않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랑 소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품 가방 사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것들, 연락이라든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숨지 않는 거 이런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 거를 좀 안 지켜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같은 문제로 좀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자꾸 싸우게 된다든가 연락도 막 잘 되는 것 같다가 중간에 확 끊긴다거나 줄어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관계가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좀 불만이나 섭섭함 같은 게 생기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티를 내려고 한 것은 아니나 또 티를 내게 되는 그런 순간이 또 오고 그럼 상대방은 그게 또 뭔가 또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나오네요. 여러분은 참다가 참다가 내가 또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했던 건데 상대방은 그럴 때마다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좀 버겁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대요. 무섭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좀 막 요리조리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똘똘하다 보니까 약간 귀신처럼 이렇게 탁 알아채고 잡아내고 딱 전곡을 찔러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은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순간이 오면은 자꾸 막 나를 꿰뚫어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괜찮을 때는 여러분이 그래서 또 막 좋아. 근데 자기 마음이 힘들 때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를 좀 교정하려고 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만나려면 내가 너무 달라져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분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싶다 생각하시면서도 좀 숨고 싶고 피하고 싶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영영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마음이 좀 불안하신 거죠? 우리가 다시 대화한다고 했을 때 그 대화가 매끄럽게 좀 이어질 수 있을까? 너무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울거나 하지 않을까? 내가 연락을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이분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카드에서 나온 상대방 연락 시기는 15일이거든요. 15일 정도는 기다려야 좋대요. 그거보다 더 빨리 연락이 오면 대화가 너무 감정적이 돼서 여러분이 또 상처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을 원망하는 말을 한다든지 여러분 쪽에서 감정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나온다든지 해서 차분한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카드가 해주는 조언은 사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조언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지키라고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준들, 가치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버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시작하면서도 나왔지만 여러분이 판단 토끼, 판단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기준, 관계에 대한 기준, 원칙들은 틀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을 다 포기해 가면서 만나는 그런 관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 내가 다시 만나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 관계는 내가 만든 이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이 이번에는 잘 지켜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겠지만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칼로 그 관계를 끊어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손에 든 그 칼로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찌르게 된대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자꾸 나를 원망하고 막 비판하고 내 마음을 찌르면서 원망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랑 잠시 떨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쪽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면서 이번 리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리딩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8번 분들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카드가 좀 신기하게 나왔어요. 상대방 분의 마음이 엄청 이렇게 강조가 돼 있는 그런 조합인데요. 상대방이 지금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한테 여러분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물건들이나 편지, 선물,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안 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이랑 보냈던 시간들을요, 너무너무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막 추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추억하는 게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냥 자꾸 된대요. 자꾸 지우려고 해도 일상 속에서 자꾸 여러분 흔적이 보이고요. 여러분 생각이 자꾸 나고 지금도 여러분 생각을 하면 감정이 막 흔들린다고 하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은 서로 안 좋아해서 헤어졌다. 감정이 다 사라져서 헤어졌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쪽이 상대방분의 상황인데 상대방분 여기 카드를 보면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앞에 바다가 있고요. 배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자기가 그 배 하나를 타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떠나면 여러분을 못 보잖아요.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두고 떠나기로 한 것 같아요. 먼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난다는 거는
두 분 사이에 어떤 거리가 생긴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장거리 연애나 이별을 말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서 한쪽이 멀리 떠나게 됐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커리어적으로 좀 변화가 커져서 서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설마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여기서 상대방이 배를 타고 떠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냥 비유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개인 상담을 하다가 이 카드를 받은 분 중에서 항해사랑 만나시던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상대방이 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항해사는 한 번 한국을 떠나면 막 6개월씩 막 못 돌아온대요. 그래서 사귀면서 자주 못 보니까 너무 외롭고 그래서 결혼까지 가기에는 내가 육아를 혼자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당장 나한테 달려와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서 결국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막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오신 분이었어요. 되게 슬프죠? 좋아하는데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헤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항해사는 정말 특수한 직종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상대방 분이랑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두 분이 계속 만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슬픈 거는 그 장벽을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좀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우리가 많이 다르네. 풀어나기 어렵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관계를 좀 이어나가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도대체 왜 헤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 헤어져야 하는지 알고 있고요. 납득도 가는데, 근데도 상대방 생각이 계속 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앞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막 좋아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도 상대방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좀 재밌는 게 여러분은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을 이만큼이나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 평소 취향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어머 저 사람 내 이상형이야 내 취향이야 완전 취향 저격 한눈에 뿅 반했어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한테 좀 얼떨결에 퐁 빠져버렸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좀 카피바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내가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 앞에 카피바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카피바라가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제가 이런 그 유행 분위기에서 좀 양심 발언을 감히 하자면 저는 솔직히 카피바라가 그렇게까지 귀여운 외모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막 심장 저격이더라고요. 너무 정이 가고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올해 카피바라 농장에 가보는 게 약간 버킷리스트인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그런 카피바라 같은 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난 방식도 정말 카피바라처럼 굉장히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길을 걷다 보면 강아지, 고양이는 되게 흔하게 보잖아요. 근데 길에서 카피바라랑 마주치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인연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느낌으로 만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하철 같은 칸에서 막 마주쳤다든가 길거리 헌팅, 심심해서 그냥 들어가 본 온라인 모임이나 안 나가려다가 그냥 또 심심해서 아니면 친구 대타로 나가본 그런 소개팅 이런 느낌처럼
평소라면 내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큰 기대하지 않는, 그냥 우연히 시도해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됐을 수도 있다고 해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드는 감정은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너무 다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남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처럼 좀 섬세하고 여리여리한 부분이 있대요. 여러분의 이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 이 사람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이랑은 뭔가 좀 달라. 근데 끌린다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관계가 오래 가기는 어렵겠다.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쪽에서 좀 불안한 마음, 주저하는 마음, 이 관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너무 끌리니까 일단 만나다가 쿵 하고 관계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분의 과거, 타로가 보여주는 두 분의 과거고요. 이분의 이제 현재 속마음을 더 자세히 보면 이분은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계속 좋아하고 그냥 좋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연락인데 여러분은 사실 연락이 이분한테 지금 당장이라도 막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막 뭉클하고 막 짠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좀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분도 여러분처럼 두 사람이 좀 멀어져야 하는 그런 이유, 관계가 끊기게 된 그런 이유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내 주변에서도 그렇고 좋은 인연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이분 주변에 이분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 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좀 인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명이 아니고 좀 많거든요. 3명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지? 어디 놀러 나가셨나? 하여튼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좀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분이 눈이 되게 높아요. 연애 상대를 고를 때 그냥 막 예쁘면 오케이, 잘생기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이분이 남자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예쁘다는 것도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내 취향대로 예쁘고 고와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카드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여러분의 이미지는 좀 화려하기보다는 좀 깔끔하고 단아한 스타일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좋았대요. 그리고 눈이 또 마음에 들었다고 나오는데 눈매가 굉장히 뚜렷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또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여러분이 입은 말에 되게 반응을 잘 해주셨나 봐요. 여러분한테 아이 말을 되게 잘 들어주는 인자한 어머니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냥 인자한 어머니가 아니고 좀 경제력이 있는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 항상 맛있는 거 먹이고 막 옷도 잘 살피고 그런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 같은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이랑 만나면서 이야기만 잘 들어주신 게 아니고 막 네 거 내 거 아끼지 않고 이분을 좀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아이 간식 챙겨주는 것처럼 먹을 것도 막 챙겨주거나 선물을 사준다거나 여러분의 어떤 시간과 재물을 이 사람한테 되게 관대하게 사용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한테 좀 고마운 마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를 잘 해주는, 잘 챙겨주는 남자를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 마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것 같고요. 아까도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한 달 안으로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걸리는 거는 조언 카드를 보니까 두 분이 다시 만나려면 협력이 필요하대요.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상대방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멋대로 행동해도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상대방이 뭐 다 알아서 다시 만나자고 하겠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상대방이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하냐면 티를 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티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는 도와주라고 해놓고 티를 내지 말라고 하면 그게 무슨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나는 너랑 정말 정말 다시 만나고 싶어. 나는 네가 정말 정말 너무 좋아. 이런 간절함을 티를 내지 말래요. 그러면 그게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상대방분이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사랑하는 거를 조금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랑 다시 만나면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하는 게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좀 아무리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되는 숙제처럼 느껴질까 봐 그게 겁이 난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 왜 숙제 안 했어? 자기 전에 다 끝내기로 했잖아. 이렇게 다그치는 약간 아이 숙제 안 했다고 다그치는 엄마처럼 자기한테 좀 실망하고 섭섭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또 남아있고 여러분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의무감을 가지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이분한테 이런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연락을 했어? 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너랑 너무 다시 만나고 싶어. 이렇게 티를 내면서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약간은 무심하게 그냥 오랜만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랑 연락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대화를 해보래요. 동네 친구랑 오랜만에 대화할 때 우리가 막 다그치거나 막 화내거나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락할 때도 좀 천천히 가볍게 사소한 대화, 소소한 대화 이런 거 해보라고 하거든요. 막 동네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갔던 막 치킨집 이야기해도 되고 야, 걔 이름이 뭐였지? 그 식당 이름이 뭐였지? 거기 맛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대화를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한테 너무 슬픈 티 내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자기 일로 바빠 보이는 모습도 좋대요. 만약에 상대방이랑 나랑 아직도 SNS 이런 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 근황을 좀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사이다라고 하시면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모습, 밝은 모습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약간 질투 작전? 이런 느낌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질투 작전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질투 작전은 이런 거잖아요. 뭐야,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게 질투 작전이고 이거는 상대방한테 이 사람이 내가 없어도 이렇게 밝고 당당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생활의 중심이 자기 자신으로 독립적으로 딱 잡혀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대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상대방이 받으면 상대방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원망하지 않고 밝고 당당하게 나랑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뭐 작전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사실 이 작전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작전이기도 하잖아요. 밝아진 나, 당당한 나 이런 거 보면 사실 그걸 보는 나도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카드가 또 여러분한테 해주는 말을 제가 이번에는 그대로 전해드리면 여러분이 이러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물리를 혼자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혼자가 되었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런 백조가 된대요. 그리고 백조는 절대로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백조 카드는요, 여러분이 안전하다, 지금도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말해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나는 물에 빠졌어, 죽을 거야, 망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는 절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충분합니다. 우아하고요, 아름다우시고요, 백조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기를 자신감 가지면서 또 백조처럼 이 힘든 이 시간 버텨내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